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나토 회원국 정상에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독려하려고 오히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부추기겠다는 선 넘는 말에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이라는 삼국 협력체의 재가동을 논의했습니다. Niemand darf mit Europas Sicherheit spielen oder dealen. 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를 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고 또 이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압박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들이 실제로 방위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등의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려고 만든 기구인데 현재 회원국은 31곳입니다.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지만 회원국들끼리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한테 돈을 내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각국이 자체적으로 2%라는 비율만큼 국방비로 쓰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한 이 기준치를 충족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서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등 11개 나라가 전부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올해는 18개 회원국이 GDP의 2%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규 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독일, 알바니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튀르키예 등 19개 나라가 이러한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들 국가의 약속을 지키라고, 즉 각국의 국내 총생산의 2%씩을 국방비로 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GDP의 3.49%인 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7조 원을 쓴 걸로 추산되는데 이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나토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나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용 회피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미국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이에요. 유럽 국가들이야말로 너무 심하게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해온 거 사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금액은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66조 원에 가깝지만 유럽은 아주 작은 비율만큼만 썼다면서 유럽에 미국이 쓴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건 무엇일까요?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분담시켜서 세계의 경찰 비용을 홀로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사실 미국의 세계의 경찰 역할이 시작된 건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적극 자진해서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사태가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고 미국의 중산층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점차 고립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동맹 관계를 사실상 돈으로 환산하는 적나라한 방법으로, 즉 비용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안보 공약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오는 방법으로 대응해왔고 이런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기 힘든데 왜 쓸데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이 뭐 아프간에 들어가고 이라크에 들어가고 그 일종의 고립주의 성향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트럼프가 파고들면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 선거 국면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고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발언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상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법안을 만들었던 공화당 상원의원조차 트럼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정책 고문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 나토 보호 대상에서 퇴출시키고 또 방위비 수준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의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토에서 탈퇴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미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호벽과 같은 법안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토를 손을 보려 할 것이라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에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 니들이 돈 안 내는 만큼 우리 덜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마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문제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재임 기간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서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제안한 사실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득백이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압박에 유럽 각국도 병력과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한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세계의 경찰 비용을 혼자 다 내지 않도록 분담시키는 건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과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내놓을까요? 우선 이미 우리가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서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시켜야 한다며 한국을 그중 하나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비용이나 연합훈련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가 지금 연합훈련을 다시금 정상화하고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한국 뭐 니네 돈 내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고 이에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2번째 임기 때 우선 계획으로 두는 게 어떠겠느냐라고 건의했고 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맞다, 2번째 임기에 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 나토의 방위비 압박에서도 보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의 기능, 규모 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또 손을 보려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국제적인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라며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제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대응으로 국한이 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 그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여기는 28,500명.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기능이거든요. 기능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이 대규모 미 증원군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사령부 기능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냐. 근데 그거를 바꿔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현재로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사실상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here might be actually be some political momentum towards reducing forces, but it's hard to imagine a total withdrawal or even a really meaningful withdrawal. All of this is the part of an apparatus that contains China.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줄 것은 주되 지킬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즉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국가 이익과 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측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빅딜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얻어야 할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이 유사시 제공받기로 되어 있는 미국의 핵 우산이 적시에 적확하게 제공되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우리가 되려 반대급부로 바라야 될 거는 미국의 핵 억제를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한국 방어를 위해 쓴다고 하지만 정확히 얼마 이상은 최소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너희 안보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핵 능력을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도 좀 개정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나토에서 탈퇴하려면 미 대통령이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에 대한 미 방위 공약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외교부나 우리가 대사관이나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올해는 대선 선거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안 하는 이제 해기 때문에 이제는 3월, 4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자꾸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미국 의회 특히 상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미리 준비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처럼 정부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도 국익의 타격이 최소화하도록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